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는 사건일인 홍윤희 씨. 홍 씨는 요즘 절친했던 10년지기의 배신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신경성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의뢰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그 고통당한 거 말도 못해요, 내가 지금. 사건은 지난 1월에 일어났다. 늦은 밤, 느닷없이 찾아온 상대방은 다짜고짜 의뢰인의 방에 들어왔다. 놀란 의뢰인이 이유를 묻자 상대방은 폭언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폭행의 이유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100만 원 때문이었다. 이제 친했죠. 자기들도 우리 집에 오고 내가 돈이 많아서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또 오랫동안 알았고. 빌려준 돈 1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의 반응은 한다는 말이 배낭이 맞서 죽으란 둥, 오만 욕을 전화로 다 하고 말이야. 이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연은 또 하나가 있었다. 우리 집에 아직 머리를 다 뽑아버린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가게 한번 가보지. 저 남자 있을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전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살면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진짜 남한테 남자 끼고 돌아다니고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대방의 무자비한 폭력과 허위 사실의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장 지급하라는 사건일인 홍윤희 씨. 한편 충청북도 충주시에 살고 있는 사건 상대방 경명수 씨. 믿었던 의뢰인을 생각하면 서러움이 북받친다고. 내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쪼달려서 살기 힘들어갖고. 빌린 돈 100만 원이 화근이 되어 서로 간에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지가 나한테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때리라고 가만히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평소 주위에서 친자매로 오해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 금전적인 문제로 돌변한 의뢰인의 행동에 사건은 커졌고 급기야 상대방이 언급하지도 않은 외도 사실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신을 떠나서 이거는 나를 완전히 나를 잡아먹으러 드는 건데 그렇게 저기 해주는 인간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무슨 저기로 살아요?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사소한 몸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거부한 이상 본인 또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사건 상대방 경명수 씨. TV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의자매 간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생활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5회 의자매 간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먼저 여쭙겠는데요. 상대방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오고 가고 참 진짜 이웃 사촌보다 친형제보다 가깝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믿고 충주를 내려갔는데 가게도 얻어주고 가게 얻을 때도 내 친동생이다 하고 가게도 얻어주고 했어요. 지금 이제 10년 전에 서로 객지 생활을 하다 만난 저희 상대방과 저희 의뢰인은 친자매 이상으로 아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지난해 8월 저희 의뢰인에게서 100만 원을 빌려갔고요. 지금까지 갚지 빌려간 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말은 정확하게 해서 빌려주었어요. 예,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말은 안 달라고 안 얻으려고 됐으니까. 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적반하장격으로 저희 의뢰인이 돈을 갚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지난 1월 11일 밤 10시 30분경에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한 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사실 그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상대방이 생각하면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이용한 있었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 장가 왔더라고요. 왔다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나는 갔죠, 가게를. 응? 우리 애기 아빠 일도 그때는 겨울이니까 일도 없고 그래서 가자.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저기 하고 가보자 그랬더니 문에 가게 문을 탁 열고 들었으니까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머머, 언니 저 여만이 거짓말하니까. 온대. 어머, 웬일이야. 그렇죠. 아니 그래서 늦으려 오는데 내가 못 만날 게 뭐 있느냐. 말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의뢰인 거기에 네. 대해서 거짓말이죠. 예, 말씀해 보세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 앞에 선팅을 하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선팅을 하고 있었는데 저거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게 억울해서 지금 나온 거라고. 그래요. 왜 네. 억울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고. 사실대로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왜 하느냐고. 일단 약은- 지난 1월 11일 밤 10시 30분 그 폭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녁에 10시 반쯤 이제 10시 25분쯤 돼서 잘라고 문을 잠그고 애 데리고 둘이 이렇게 테레비 켜놓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10시 반쯤 됐어요. 근데 문을 막 들고 차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목소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주니까 무작정 방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후다닥 딱 쫓아 들어가서 뚜리뚜리 막 살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잡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멱살을 그마쥐고 홀까지 나왔어요. 그날 그렇게 해갖고 싸운 거예요. 맞으셨죠? 예. 맞았죠? 예. 맞아갖고 그러더니 전 때린 전화를 일이 전혀 했어요. 없습니다. 전화를 딱 하니까 때린 일이 알겠습니다. 예. 어째? 하면서 전화를 하더니 그 같이 사는 남자가 온 거예요. 당시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4주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입원해 있었죠. 난 돈 없어서 치료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병원에서 끊어진 치료 확인서와 상해 진단서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 골절됐고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목뼈와 허리뼈, 경추 등을 다쳤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또 상해 진단서에는 28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 확인서와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대방 이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날 싸운 이유는요.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난 너하고 할 얘기 없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요, 제가 거짓말. 일방적으로 저거 2번, 3번을 거짓말이에요. 끊었어요. 그랬더니 재차 다시 하면서 왜 돈 안 주냐고. 썼으면 줘야 될 거 아니고. 나 이래저래 해서 누구한테 또 돈 꿔쓴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바꿔주더라고요. 사람 여러 어떤 남자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이거 홍 사장님 저기 돈 받을 것 때문에 이랬는데 거기서 돈 주실 거야. 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챙겨를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네. 밤에 그래고서는- 혼자 우리 의뢰인 댁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갔죠. 우리 누구하고 애기 같이 아빠랑요. 갔죠? 애기 아빠랑 본인 신랑 윤여만 씨도 같이 갔어요. 예,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네. 얘기를 윤여만 나누는 씨가 중에 그날 저녁에 우리 예.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가서 예. 우리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의뢰인이 좀 그 심정을 상하게 했죠. 그러면요. 아무튼 엄청 속상했고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머리채 먼저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폭행하거나 그런 적은 예. 없죠. 예. 뭐 외관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행 당하겠습니까?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상대방도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같이, 당해가지고 예. 같이 같이 머리채를 머리채 잡고 잡고 싸우는 싸웠지. 와중에 내가 어머, 일방적으로 웬일이니? 전 때린 적이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도 우리 상대방이 다친 것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상대방도 의뢰인 때문에 전치 3주의 그러한 그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요.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친 거 사실은 그날 부부 싸움으로 다 신랑한테 맞아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머, 네. 웬일이지? 예, 앞으로 나는 야, 싸운 얘기가 소지는 있고 웬일이야. 충분하거든요. 저희 의뢰인은- 안 산다고 와 있는 거기 그 같이 사는 남자, 그 사람이 말린다고 잠깐만요. 잡은 거지,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말린다고. 똑같잖아. 너네들 셋이었잖아. 너 형부가 세 사람. 때렸다며, 세 너. 사람이었잖아요. 세 자, 사람. 조용히 하세요. 이 사건 자체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본소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두 분의 태도가 그 변론 중에 나타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심증 형성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저희 의뢰인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혔고요.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민법 761조 정당 방위에 대한 조항을 보면요. 자기를 방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남편까지 있었고요. 의뢰인은 많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을 좀 드신 상태였죠? 예.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치는 이런 상황은 누가 보기에도 누가 겪기에도 참 어떤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일 뿐이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서 10시 반에 대리운전까지 시키셔서 네. 의뢰인 가게로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돈 안 준다고 있는 욕 없는 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언니 사실은 이래서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은 다 풀어질 일인데 아니었어요. 상대방 그러면 사과를 받고 싶으셨거나 말씀을 하실 거면은 혼자 오셔도 될 걸 왜 그렇게 여러분의 남자분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저희 의뢰인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 상대방이 감정이 상해서 먼저 머리채를 잡은 건 사실이지만 둘이 엉켜서 싸우고 그런 와중에 우리 상대방의 남편이 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방도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당했고요.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입원까지 했습니다. 진료를 담당했던 전문의에게 당시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뒷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했고 양쪽 어깨, 양쪽 팔, 그다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 이런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상당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셨고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근육의 경직 정도가 꽤 심했던 상태로 한 3일 정도 입원 후에 진단기간 한 3주 정도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주경찰서 조사계를 찾아가 사건에 대한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의뢰인한테 폭행을 당해서 3주 상해를 입었다라는 막구 소장을 제출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내용을 폭행 그 내용을 변소를 하고 있지만 3명 모두 폭행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찰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이 증언하고 있듯이 의뢰인이 일부 폭행을 행사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상대방 대리인에게 확인하겠는데요. 상해 진단서의 상해 연월일이 1월 12일이고 진단서를 발부받은 날이 1월 31일, 그러니까 19일 이후인 사실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진단서를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고가 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진단서를 끌었는데요. 진단 자체도 의뢰인보다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렇게 뒤늦게야 진단서를 받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그 의뢰인이 고소한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상대방과 의뢰인은 서로 간에 친했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은 고소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뢰인의 상대에서 진단서를 띄다 보니까 1월 31일경에 떼어서 그걸 가지고 맞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조사에서 양측을 피고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폭행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이 약식 명령을 보면요. 양측의 벌금 내역이 다릅니다. 피고인 경명수를 벌금 120만 원에 또 피고인 홍윤희를 벌금 50만 원에 각각 처한다라고 이렇게 약식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설사 양측을 폭행했다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 홍윤희 씨를 더 많이 폭행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벌금이 더 많이 나온 것은 먼저 찾아가서 머리채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이 더 나온 것이지요. 4주 진단과 3주 진단을 가지고 지금 벌금이 그렇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로 끝냈으면 저희 의뢰인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먼저 폭행을 행사했습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했다는 사건 의뢰인. 의뢰인의 지나친 대응 때문에 몸싸움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폭행
폭행 당시 의뢰인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나? 폭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있기 직전에 상대방은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희 의뢰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의 남편이 있는 술자리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말을 왜 해요? 내가 뭐라고 보지도 하셨죠? 않으면 나는 가게 개업하고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싸우는 날 처음 간 겁니다. 상대방 그럼 그날 의뢰인과 관계된 남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알아야 얘기를 하죠. 우리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남편과 우리 상대방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의뢰인이 서운하게 했던 거, 돈 때문에 독촉을 하고 다른 남자를 시켜서 전화했다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의뢰인이 뭐 어떻고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지요. 상대방이 지금 한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이 부인과 가까이 지내는 남자가 있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을 그런 남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전화를 했던 사람은 저희 의뢰인 가게에 단골로 드나들었던 분이고요. 의뢰인이 좀 언성을 높이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뿐입니다. 예전 의뢰인이 운영한 식당 주변 시장 상인들에게 의뢰인의 품행을 들어봤습니다. 동네 뉴스 봐도 기술게 저런 장사를 한다고 뭐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랬으면은 혹시나 모르는데 하지만 야그 둘이 이야기하자면 한번 해결을 해나 뭐 둘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남자는 없는 것 같아. 저는 안 꾸미고 지금 가게 장사하니까 이런 차림이잖아요. 그 여자도 이런 차림이 있던 여자가 무슨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이렇게 그냥 빗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묶고 다니고 그러던 여자가 무슨 바람을 펴요. 그런 여자 치고 바람 피는 여자 봤어요? 저기 상대방께서는 그런 남자가 있다라는 그런 유사한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전혀 한 없으세요? 일 없습니다. 홍윤지 씨가요. 재작년에도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넘게 있었어요. 두 사람 그래 하얘갖고서 다시 들어가서 또 사는데 한 달, 이번에도 다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형법 307조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고 하는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들에게 그러한 그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 상대방이 설령 의뢰인의 그러한 그 남편에게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지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고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2004년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친한 남자가 있을 것 같다. 친한 남자가 있으니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예, 의뢰인에게 여쭤보겠는데요. 그 우리 상대방이 그 남편에게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지금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뭐 어떤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동네에 퍼졌습니까? 동네 퍼졌죠. 안 퍼졌겠습니까? 그러한 부부간의 문제, 의심의 문제는 우리 상대방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상대방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부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 상대방 집에서 생활해 오기도 했습니다. 쌀 하나도 그 사람이 안 사주면서 한두 달 있는 거는 보통이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혼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까지 데리고 오고 근데 그 집에 그 아저씨가 찾아온다고 우리 집으로 몰래 도망을 왔어요. 그 여자가요 이 방에 있었어요. 남편 몰래 숨어서 산다고 여기 우리 집에서 2, 3일 동안 여기 있었어요. 밥 먹고 그럴 적에는 우리 사는 방 저 방으로 가 있고 찻소리가 나 무섭다고 얼른 이 방으로 와서 숨고 했었어요.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명예는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훼손한 것입니다. 상대편에서 무슨 남자 관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내가 그냥 창피스럽고 뭐. 지금 얘기한 걸 누가 해줬나요? 그 얘기를? 그 애기 엄마가 와서 상대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났는지 어쨌는지 뭐 우리네 그걸 알 수가 있어? 문명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얘기 들은 거지 뭐. 깊은 뭐 내막은 아래 뭐. 부부 싸움 한두 번 안 하고 사는 부부 없습니다. 뭐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 갖고도 싸우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도 관계, 여자 관계, 남자 관계가 개입이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부부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물론 그전에도 뭐 남편분과 사소하게 다투고 이렇긴 했지만 이런 무슨 남자 문제 때문에 의심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럼요. 예. 있었죠. 그 동네 식당 일하면서도 남자 저기 하고 의심해서 못 다니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맨날 옷을 다 동네 태우고 사람이 뭐고 다 살림을 다 증인할 수 때려부셔. 있습니다. 가정마다 갖춰온 살림이 다 분들도 뛰어.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가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해마다 벌써 오죽하면 제 입에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너네는 연례 행세 치르냐고요. 여름이면 보통 한두 달 나가서 가출해갖고 한두 달씩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다섯 여섯 번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과연 그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부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사람이 의뢰인인지 상대방인지 저희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 의뢰인의 남편 되는 윤여만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윤여만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아주 인물들 나셨어. 아유. 증인께서는 한동안 부인에게 그 부적절한 관계에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예. 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지난 1월 11일 바로 그 사건이 있던 날 그 술자리와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 술을 먹다가 술을 먹는데 거기 남자가 가게에 있을 것이다. 의뢰인 가게에. 네. 그래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저쪽에서 했죠. 상대방이 했습니까? 네. 네. 내가 했다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는 부인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으셨나요? 아 그렇게 의심 안 했죠. 예. 1월 11일 밤 그러니까 상대방 부부와 함께 부인 홍윤희 씨 가게에 왜 갔습니까? 아, 남자가 있다 그래갖고 남자를 잡아준다 그래갖고 예.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의뢰인에게 있는 남자라는 분 나중에 알게 되셨죠? 네.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 거기 가게 저희 그 손님이라는데 예. 나하고 술 몇 번 먹고 예. 그리고 또 이삿짐도 날라가지고 예. 그래서 오해를 풀으셨죠?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상대방 말 때문에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셨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신문하시죠. 우리 증인은 그 의뢰인의 가게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죠. 포천에 계시는데 그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그럼요. 그럼 그날은 왜 가게로 안 가시고 우리 상대방한테로 가셨죠? 아 이제 술 한 잔 먹고 싶었고 술 한 잔 먹으러 갔었어요. 포천에서 내려오시면 일단은 아내가 계신 곳을 들려서 친구 집을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아내에게 전화도 안 하셨죠 그날? 네, 전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나요? 전화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으시고요. 네.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날 무렵에 우리 그 의뢰인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군요. 그 무렵에. 그렇죠. 그 무렵에도 좀 앉아 싸웠으니까. 두 분 중에 누가 더 많이 때렸습니까? 아 저 사람 이제 둘이서 내가 보니까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 둘이서 뭐 싸우더니 그 남편 대신 싸움을 말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들어가려는 것 같다 머리끄댕이 확 잡으니까 저 사람이 뒤로 휘청 가서 이게 그래서 목 다친 거예요 저기. 예. 결국은 또 의뢰인도 우리 상대방과 함께 또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한 거지요. 같이. 그건 모르죠 그건.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를 똑바로 보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저 쳐다도 못 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네. 거짓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그 증인 작년 8월 달에 증인은 의정부에서 계속 사시고 네. 증인의 아내인 의뢰인은 충주에서 살면서 작은 식당까지 차려서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았는데 그 왜 이렇게 계속 떨어져 사셨어요? 그 뭐 가게 장사 한 달이니까 그냥 놔뒀죠 뭐 허라고 그냥. 그 증인이 그러면 그날 네. 그 의뢰인 집에 밤 10시 반 넘어서 네. 찾아가기 전에 네.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아니 남자가 가게
있을 것이다. 그럼 니네는 뒷문을 지키고 있어라. 내가 앞에 들어가서 잡을 테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가 나길래 난 수포에 있는데 거기 가 있었고 그 아줌마 저기 싸우니까 좀 싸움 좀 말려달라고. 그게 다예요. 나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남편과 불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사건 의뢰인.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의뢰인이 앞으로 입을 손해가 많지만요. 의뢰인은 아주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번 사건 때문에 들어간 치료비 94만 9,708원, 그리고 일실 수입은 저희 의뢰인이 작은 실내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수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 일용 노임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2달치 223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폭행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아직까지 상대방이 갚지 않은 채무 100만 원을 합쳐서 717만 9,76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대방도 역시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요. 물론 의뢰인보다 진단이 약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대방 측 손해배상은 병원 입원비 35만 원, 신경정신과 진료비 12,590원, 일반 내과 진료비 9,000원, 약제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40만 원을 합쳐서 78만 3,990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겠습니다. 진료비와 그리고 입원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매 사이는 이촌이고요.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자매 사이의 신의가 깨졌다면 저희 의뢰인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깨질 뻔했습니다. 전치 3주와 전치 4주의 차이가 그 치료비나 청구 내역에 있어서 5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그동안의 정, 그리고 최소한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청구를 한 것뿐이고요. 우리 의뢰인 쪽에서는 오히려 이참에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진행하실 게 없으면은 그 당사자와 변호인의 그 최후 진술을 듣도록 하죠. 이제 재판을 마칠 텐데요, 의뢰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최후 진술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일로 몸이 아팠고 장사도 못했고 저기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무슨 일이 돼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할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저야 어차피 그러면은 싸운 마음을 거고 굳게 써야지. 지금이라도 하야는 하면 좋지요. 지금이라도 전 그런 뜻에서도 오늘도 나온 거고. 그런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네요. 좀 엄청 불편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더 여기서 원수지고는 뭐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돈보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의뢰인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예, 저희 의뢰인은 이 상대방과 이 법정에까지 오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넘게 의뢰인과 상대방이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당일 저희 의뢰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상대방이, 물론 저희 의뢰인 남편도 포함됐지만 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밤에 술이 취한 채로 의뢰인에게 왔다는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계획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폭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한 달 내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정 의뢰인과의 자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도리와 최소한의 법적 조치, 저희 의뢰인이 그동안 입었던 손해에 대한 배상, 이것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때로는 악마의 금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10년의 그 우정에 있어서 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자리까지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머리채를 잡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우리 상대방은 언니로서 동생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문전박대를 한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은 전치 3주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38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썼지만 의뢰인은 11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뢰인의 지나친 청구를 기각해 주시고 우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우리 상대방이 입은 피해보상 78만 3,990원을 반소로 청구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앞서 회의에 들어간 생활법정 재판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었나가 관건. 또한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느 정도를 인정해야 하는 건지. 그러나 10년간을 친자매처럼 살아온 이들에게 마지막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한 생활법정 재판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얼마간 부담을 하고 분할해서 내는 거는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볼 테니까요. 7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서로 간에 쌓인 감정만큼이나 재판부는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기만 한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두 분이 삶에서 가장 어렵고 또 지쳐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정은 이제 두 분의 그 의지왔던 우애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분의 법적인 권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가 되었던 당일에 있었던 그 폭행 및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그로 인해서 의뢰인이 받았던 직접적인 치료비 그리고 일실 수입 중에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수입을 올리지 못했던 청구 일실 수익의 반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은 폭행과 명예훼손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여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 폭행이 형사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상 그 부분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결혼 생활과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충권 등에 침해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행위의 목적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의 액수는 30만 원의 범위를 인정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과의 싸움 중 상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기각한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빌린 100만 원, 실질적 지출인 치료비 94만 9,708원, 일실 수입 중 한 달간의 입원으로 인한 손해 116만 5,026원, 그리고 위자료 30만 원을 합해 336만 4,734원을 지급하라. 사실 따져보면 상대방은 지금까지 어쨌든 의뢰인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 일처럼 상의를 해주고 그래서 의뢰인에게 많이 의지가 돼서 또 의뢰인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도 저희 재판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재판부의 의사대로 금액을 임의로 지급을 하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부분을 모두 철회하고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재판부의 간곡한 바람인데요. 의뢰인 어떠신가요? 지금 예, 저도요.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게 된 걸 진짜 누구 못지않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의사는 어떠신가요? 아, 하세요. 예. 예, 그러시죠? 자, 요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여기 합의서에 서명이 되면 이것이 공식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되기 때문에 수사관서에 제출이 되면은 그 확정적인 고소 취소 의사가 표시되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예. 요거 그 조항만 확인하시고 서명을 본인 서명을. 예, 다 자필 서명하신 거죠? 잘 읽어보시고 두 분 다. 합의 내용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 336만 4,734원을 지급한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2004 고정 11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공동상해 사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를 철회한다. 의뢰인이 제기한 나머지 본소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2004 TV생활법정 제85회 본소 의자매 간의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심리 및 판결의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통 무정이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네요.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난 거니까 판결은 따라야죠.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같이? 네? 이왕이면은 좋게 다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게 지내면 좋겠죠. 내가 몸이 아프고 언니 사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을 언니도 좀 이해해주고 진단 끊어서 하는 거 그건 진짜 난 거기에서 너무 감정이 상했었어. 언니 심정도 내가 우리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 이해를 하고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언니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힘내. 상대방과 남편이 서로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의뢰인의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데 특히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상대방의 행위를 명예훼손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라고 저희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생활의 어떤 자유, 결혼 생활의 자유에 대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일반 불법 행위로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간에 이미 있었던 부부간의 불화가 더 큰 원인이 된 것이 의뢰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던 어떤 그런 손해들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지워져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을 최소화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